안녕하세요, 머니토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은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편하게 그냥 라이브 형식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서울이랑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3일, 26년 3월 기준으로 서울은 그 25년 중반부터 해서 계속 오르는 상승세를 탔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그 전에 계속 하락호는 보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에 사는 거주의 그런 니즈가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산 시장 움직여 왔었고, 특히 지금 15년 말부터 26년 지금 3월까지 상승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상승 기류는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지금 실수요를 중심으로 상승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부산 같은 경우 특히 몇몇 지역의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부산은 보통의 한 8, 90%의 사람들은 직주 근접 혹은 그냥 내가 살던데 쭉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가 실제로 아파트를 이사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경우는 뭐냐면 주로 학군입니다. 학군. 학군이고 신축.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축에 살기 싫어. 젊으신 분들 혹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라는 그런 니즈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런 수요가 집값을 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학군지라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동, 장산 이쪽 지역과 센터파크 쪽, 그다음에 수영구 남천동 쪽, 남구, 그리고 사직, 그다음에 동래 명륜동, 그 외에는 뭐 화명, 부서나 장전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 내륙 대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직이죠. 사직은 예전부터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가 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에 뒷받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아파트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부터 먼저 올랐습니다. 좋은 아파트의 그러면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다 같은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 아무래도 직주 근접은 또 아닐 거고, 구역 대신 평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고등학교를 끼고 평지에 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역세권인 아파트가 사실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륙 대장이죠. 샤롯 같은 경우에는, 사직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거의 전고점을 뚫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에 거의 임박을 했고 뚫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가장 먼저 오른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들은 어떨까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시장이 먼저 가장 반응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샤롯 같은 경우에는 21년 고점을 찍고 다시 지금 현재는 거의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볼 만한 다른 아파트를 제가 한 개 집어 본다고 하면, 사대포 쪽에 한번 아파트를 찍어 볼까요? 11년 9월 년 11년 9월, 사실 이때가 저희 지난 시장에서 거의 피크 때죠. 그런데 지금 다대포 롯데캐슬 모론네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왜냐면 결국에는 샤롯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니즈가 있다는 거죠.
아, 나도 저기 살고 싶어. 우리 애도 저기 키우고 싶어. 나도 저기에서 한번 살아볼래라는 니즈가 먼저 있었고, 그런 니즈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죠. 물건은 아파트의 물건은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혹은 1000세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면 공급은 적거나 한정되어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니즈가 적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수요 시장에서는 오르기 힘든 상황이죠, 사실. 그런데 뭐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다면 또 다른 얘기지만 지금 현재 실수요가 움직이는 부산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오르는 아파트만 오른다. 그 오르는 아파트는 뭐냐? 제일 먼저 해안가를 끼고 있거나 혹은 이제 학군지거나 그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 사직동에 있는 평지에 있는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사직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을 보시면 이것 또한 지금 전고점 12억에서 거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거래이긴 한데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나오는 거죠.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한정돼 있고 살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거제 홈타운은 어떨까요? 샤롯이나 쌍용 플래티넘에 비해서는 약간 구축에 속하고 살기는 불편하지만 이 학군지, 그러니까 이 사직동의 아시아드 대로에 있는 학군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어떤 분위기를 보일까요? 역시나 실수요다가 보니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이고 아파트가 구축이더라도 평지에 초등학교 가깝고 지하철역 가깝고 아이들 키우기 제일 좋은 최적의 환경이다 보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실수요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가격으로 이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군지 중심 혹은 해안가 중심으로 아파트가 오르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군은 그사세라고 하는 더샵 센터파크 1차죠. 여러분들이 더샵 센터파크 1차가 무슨 학군지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이쪽 그사세입니다. 그사세. 센텀 초등학교에 센텀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 이 단지 안에 유해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학원을 잘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센텀이랑 가깝고 그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21년도 고점을 뚫고 이미 상승 기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하락기 때 빠지는 아파트,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아파트는 더 많이 빠지고, 하지만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라고 하죠. 상급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게 빠지고 가장 먼저 오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좋지 않은 아파트도 어차피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줄 텐데 뭐가 문제냐? 큰 문제가 있죠. 왜냐면 적게 빠지고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고 많이 오르고 하지만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는 많이 빠지고 늦게 오르고 작게 오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이 갭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갭 차이가. 예전 같은 경우에 내가 상급지에서 2급지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급지에서 2급지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이에 갭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이 커진다는 거는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고 적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한 개 더 볼까요? 반여동입니다. 센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원동력 동해선이 한 개 있긴 한데 사실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통화 걸어서 이용하기는 사실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1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건 똑같고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결국에는 이렇게 집값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센터 롯데캐슬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은 뭘까? 이 상급지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형태고 그러면 그 다음 아파트, 그 다음 아파트, 그 다음 아파트를 찾을 거예요. 이게 그 온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게 여기 닿는 순간 이 집값은 오르겠죠.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에 흐름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남천동이랑 쪽 광안리 쪽은 말 안 해도 어차피 최고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네. 부산에서는 보시면 지금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평대가 10억을 넘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대현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단지 안에서 걸어서 초등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안에 약간의 경사가 되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평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다만 연차가 14년 차라서 조금의 구축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거 보실 수 있다시피 수요가 있다 항상. 광안리 가깝고 해운대 가기 편하고 황령상턴을 끼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진짜 대연동에서는 약간 대장의 입지죠. 이쪽을 빼고는 이렇게 온기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다만 조금 예외가 있긴 합니다. 신축이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서 많은 커뮤니티를 늘리고 좋은 구조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치가 안 좋더라도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축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신축 프리미엄이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하에 있는 괴정도 힐스테이트 사하역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는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신축발이죠. 신축이 구축이 되는 시점에는 또 모르겠지만 현재 신축인 10년차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누리고 싶어하는 수요가 신혼부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파트는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좀 크고 교육에 대한 그런 니즈가 필요한 시점, 입학하는 시점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결국에는 학군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명륜동 아이파크는 어떨까? 명륜동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명륜 아이파크 1차랑 명륜 자이 아파트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힐세트 명륜 트라디움도 있겠네요. 자, 여기 먼저 볼까요? 명륜 자이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수요자가 여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동네에 있는 상권을 다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동네 명륜 초등학교 그리고 동네 중학교까지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사람들이 참 원합니다. 명륜 아이파크 1차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뭐냐면 단지에서 큰 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명륜 초등학교 들어가 보시면 학급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 자체가 많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니즈가 있는 거죠. 학교는 없어진다고 하지만 몰린 학교는 학급 수가 많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점점점 모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륜트라디움 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은 지금은 초등학교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아파트긴 한데 그래도 신축의 평지의 이 역세권을 다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10억을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퍼 참 예쁘게 나오죠. 결국에는 실수요 중심으로 지금 부산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나는 자본금이 1억 2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일단은 정책 자금을 그러니까 정책 나라에서 대출을 푸는 그런 정책 자금을 최대한 이용해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저금리에 제가 안정적으로 뭔가 대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변동금리로 해서 더 싸게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말하면 정책 자금으로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5년에서 10년 정도 이런 내 수입에 대비해서 내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1, 2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3, 4억으로 어 저는 사실 상급지 아파트를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음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4년 한 2년 됐네요. 2년 전에 이사를 갔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지금 2년 지난 시점에 저는 이거를 되돌아봅니다. 2년 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최고의 수익률이 나왔을까라는 걸 비교합니다. 내가 2억이라는 자본금이 있고 내가 대출이 4억 낄 수 있으면 6억의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럼 6억의 집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리스트업이 나올 겁니다. 1순위부터 한 10순위까지 리스트가 쫙 나올 겁니다. 거기서 1순위부터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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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그나마 제일 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이 베스트였나라는 거죠. 수익률이 최대한 극대화 됐을까라는 걸 확인해 보는 방법은 과거 시점에서 제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만약에 뭐 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과거에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갖다 해볼까요? 음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연산자이 아파트를 갔다. 21년에 21년은 조금 너무 상승이라 좀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24년쯤 24년 1월에 갔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시점으로 얼마 이득을 봤을까라는 걸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투자에 내가 놓친 점이 뭘까? 내가 관과한 부분이 뭘까? 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다면 내가 나은 선택은 이거였는데 그 아파트를 왜 가지 못했을까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만약 24년 1월에 연산자이 30평대를 갔다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3,856만 정도 이득을 봤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때 연산 차이를 안 가고 명륜 알파크를 갖다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24년 1월이다. 24년 1월이면 지금 기준으로 1억 1,760의 이득을 봤을 겁니다. 물론 투입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내가 그 당시 아파트를 6억에 샀을 거고 하는 금액은 다르겠죠. 6억이고 만약에 이게 5억이라고 하면 하지만 내가 수익률만 따진다고 보면 수익률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그 시점에 명륜 아이파크를 갔다가 오면 명륜 아이파크 1단지를 갔다고 하면 수익률이 1억입니다. 연산자이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였죠. 비교가 안 되죠. 같은 시간을 내가 보내는데 어떤 아파트는 내가 1억 몇천을 벌고 어떤 아파트는 3천 몇백밖에 못 번다. 못 번다고 표현하는 게 그렇죠. 작게 이 정도밖에 못 번다. 거의 3배입니다. 3배. 매수 가격은 아마 이게 5억 5천 정도 했을 것 같은데 24년 1월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 좀 했었겠네요. 5억 5천인데 그러면 명륜 아이파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 투입 금액이 다르죠. 투입 금액이 달라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건 극단적인 예로 보여드린 거고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아파트는 제가 자꾸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파트를 보는 눈이 결국에 내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내 직장에서, 내 생활 여건에서, 내 생활 바운더리 내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이런 말은 멀고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대중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내가 사야지.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거는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는 아파트를 사야지 내가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데 연산동이 내 직장이야. 그럼 나 여기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걸어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반대로 난 수익률 중요하다. 나는 이 아파트에 평생 살 거 아니고 계속 옮기면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내 자본금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수익률만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갭 차이가 더 커지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 범위가 다르니까. 되도록이면 저희는 수익률 위주로 먼저 따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이 가장 크게 깔고 있는 돈인데 우리가 자산 중에서 이거를 그냥 계속 섞인다? 자산 증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자산 증식은 뭐 자산 증식이라는 게 꼭 뭐 인근 상승률만큼 올라야 된다 혹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는 걸 선택하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개인 추가마다 다르게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아파트를 이사 갈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집을 기회가 됐을 때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는 뭐냐? 보통 고점에 팔고 내가 저점까지 기다렸다 다시 산다. 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장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제가 팁을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돼? 지금 아파트 사는 게 맞아? 라고 할 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진짜 그 옥석을 가려서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니즈가 발생하고 그리고 잠시 그 수요가 눌려져 있는 거지. 언젠가 그 수요가 터지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값이 급락해서 사지 않기 또 약간 미루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이사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걸 언제 사냐? 그게 문제죠. 언제 사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초조해서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면 좋은 아파트 사기 어렵겠죠? 왜냐면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데 그때 산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르는 상승장에 내가 초입에 샀다라고 하면 충분히 먹을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립이나 말기에 샀다? 그러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변수가 요즘 더 많긴 합니다. 정책적인 변수도 많고 규제도 많고 변수가 많긴 한데 흐름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조금 하시다 보면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는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진짜 매일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 두세 번이나 계속 이 부동산 시장을 들여보다 본다면 언제가 저점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걸 확실하게 좀 더 빠르게 알고 싶으면 부동산을 자주 가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자주 가고 그러면 그때 딱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이제는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분위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을 한 군데 딱 집어넣고 그 단지에 부동산 한 군데 딱 집어넣고 계속 가시는 겁니다. 꾸준히 얼굴을 투고 그러면 금매가 있을 때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게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쉽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자는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음에는 뭐 제가 투자했던 방법, 제가 사실 투자라고 하기도 좀 저는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 건 아닙니다. 큰 성공을 이룬 건 아닌데 남들처럼 저도 잘 살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왔던 한 5년간의 시간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5년간의 시간을 보여드리고 현재는 제가 1억 2천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 집을 매도한다고 하면 매도한다고 하면 뭐 한 4억 정도 한 3억 얼마 정도 이득을 봤을 것 같긴 하네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돈이고 저한테는 큰 시드이기 때문에 4억이란 걸 생겨서 이 4억을 가지고 다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에 이 시드가 모여서 저는 사실은 뭐 자본금이 많지도 적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늘 고민했었고 그 중에 한 방법을 저는 그냥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실행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본금이 조금 제가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죠. 어, 제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제 생각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